얘들아 안녕. 자, 10번째 챕터 드디어 이제 배울 거야. 오늘 배울 내용은 수동태인데, 자, 일단 수동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영어에서 태라는 게 있어. 태. 이게 태. 보여? 태잖아, 그지? 이 태가 뭐냐면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태. 그러니까 상태. 그럼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지. 그러니까 주어의 동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주어의 동사적인 상태. 그래서 이 동사가 능동태면 주어가 동작을 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수동태라고 하면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상태야. 그 동작을 가한다, 당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거야. 능동적이니까 동작을 가하고 수동적이니까 동작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표현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능동태의 동사 형태가 돼야 되는지 수동태의 동사 형태가 돼야 되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실력이야. 그럼 자 볼까? I love you라고 돼 있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야. 그럼 주어를 보자. 주어가 I야. 그럼 나는 동작을 가하고 있어. 누구한테? 목적어인 you에게. 즉 주어가 이렇게 목적어인 동작의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고 있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써야 될 동사는 능동태의 동사를 써야 돼. 그러니까 능동태는 시제에 맞는 동사를 쓰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를 선택한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했지. 만약에 과거에 사랑했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lov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즉 주어가 동작을 가하는 능동적인 상태라면 시제에 맞게 동사 형태를 써주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수동태에서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는 얘기는 옆에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I am loved라고 되어 있지. 그럼 나는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표현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 비동사와 그 뒤에 과거분사를 이렇게 썼지, 그지? 맞지? 이렇게 표현된 형태가 수동태의 표현 방식인 거야. 됐지? 그래서 수동태라는 개념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받는 상태일 때를 말하는 거고, 표현 방법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수동태는 이제 어느 경우에 주로 쓰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행위의 주체, 즉 동작을 가하는 사람이 뭐 중요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데, 일단 예문을 보면 A번에서 The child was run over by a car라고 돼 있지, 그치? 이게 run over가 뭐냐면 run over가 수거야. 이거 쓰세요. 치다. 차가 사람을 치는 거 있지? 무엇을 치다란 뜻이야. run over. 됐지? 그러면 아이가 차를 치는 게 아니겠지, 그치? 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누굴 치진 않을 거야, 그치? 맞아? 그리고 뒤에 봤더니 자동차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아이는 치였을 거야. 침을 당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느낌상 여기는 뭐야? 동작을 당하는 상태다 라고 판단하고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써주면 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래서 어떻게 했어? was run. over까지가 수거니까 이렇게 부사까지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was run이야. 수동태지 모양이. 그렇게 판단할 줄 알면 돼. 됐지? 아이는 치였다. 차에 의해서. 그러면 차가 아이를 쳤다는 얘기겠지. 다음 the liquid가 액체야. 그리고 boil이 끓이다야. 끓이다. 또는 끓다도 돼. 하지만 그러면 가열된다라고 하면, 그지? 해석에서 가열된다라고 돼 있지, 그치? 맞지? 그럼 끓여진다 또는 가열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 액체는 자 가열되어진다. to는 뭐뭐까지야. 끓는 점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보일보다 이걸 쓰는 게 더 적절하겠다. 지우자. 이건 지울 거야. 적절치 않아. heat 이렇게 쓰자. 알겠지? heat. heated. heated이야. heated. heat가 가열하다야. 알겠지? 물론 열이라는 뜻도 있어. 알겠어? 하지만 가열하다고. 아까 쓴 보일은
주로 자동사로 끌다라는 표현으로 써. 그래서 수동태로 쓰기에는 더 약간 껄끄러운 점이 있고 히트가 완전하게 타당해. 그래서 이때는 히트를 써서 be heated. 그럼 액체가 뭘 가열하는 게 아니겠지? 가열되어지겠지. 그럼 수동태 모양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주어를 바로 보고 할 수도 있어. 액체가 뭘 가열하진 않을 거야. 가열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페이먼트가 지불이야, 지불. 그럼 지불이 뭘 만들까, 만들어질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payment can be made야. 지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말로 의역하면 그런 거야. 그러면 지불하다가 뭐냐면 make payment야. make payment. 그러면 payment의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불은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at any post office. 어떠한 우체국에서도. 이해되지? 다음 this gate lock이야. lock을 볼까? lock이 잠그다야. 그러면 문이 뭘 잠글까? 아니야. 그러면 lock이라는 동사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문은 잠기겠지. 아, 그러면 수동태를 사용해야 되겠나라고 생각하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떠올리는 거야. 근데 미래야. 따라서 조동사 will 쓰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be locked 이렇게 표현돼야 돼. 맞지?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볼까? 2번 형식을 보자. 말한 대로 형식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쓰거나 또는 get 플러스 과거분사를 쓴다. 이 구어체에서는 대부분 get 플러스 과거분사를 써. 오케이? 뭐 I got hooked 이렇게 뭐 이런 표현 get pp를 주로 말할 때 많이 써요. 알겠지? 구어체에서 spoken English. written English에서 물론 get pp도 써. 하지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훨씬 더 많이 쓰이지, 그지? 자, 그래서 he was visited by me 하면 그는 자 이렇게 쓰여져 있지. 그가 방문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표현돼 있네. 그럼 딱 보고 이해해야 돼. 아, 그는 방문 받았구나. 누가 그를 방문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누가 방문했어? 내가. 나에 의해서 방문 받았다지. 그지? 원래 그럼 얘가 능동태가 뭐였냐면 이걸 거야. 능동태는 이거겠지? 내가 주어가 돼야 돼. I visited him 이렇게 됐겠지,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 아, 그래. 목적어가 존재하고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게 되면 주격으로 바꿔서 he로 쓰겠지? 그럼 내가 그를 방문했다지. 근데 그의 입장이 되면 목적어의 입장이 돼. 즉 입장이 바뀌는 거야. 목적어의 입장이 되면 목적어는 방문 받겠지. 방문 당하겠지. 따라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쓰고 내가 방문한 게 과거야. 그러니까 비동사를 과거로 써서 was가 된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를 표현하지, 그지? 근데 by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대명사라면 목적격을 써야 되겠지. 따라서 by I가 아니라 by me인 거야. 이해되지? 다음, lots of postmen get bitten by dogs. 자, 많은 우편 배달부들이 물린다야. 그러면 get bitten. 오케이, bite, beaten이야. 과거분사가 beaten이겠지, 그지? 따라서 get bitten by dog. 개에 의해서 물린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지? 자, 다음 수동태 만드는 방법. 자,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꿔서 수동태의 주어로 한다. 자, 여기 볼까? 나는 방문했다. 그를 아까 본 거야. 그럼 능동태의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져가야 돼. 주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주격으로 바꿔야 되겠지. he가 돼. 그 다음 두 번째,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형태로 바꾼다고 되어 있지, 그지? 비동사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 및 수에 따라 바뀌고 시제는 능동태의 시제와 일치시킨다. 자, 과거에 방문했지? 맞아? 그러니까 수동태는 과거형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he에 해당하는 비동사가 현재형이면 is인데 visited가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를 써주면 돼. 즉 수동태의 시제는 앞에 있는 여기 과거분사 앞에 있는 비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과거에 방문했으니까 was인 거지. 그리고 visit의 과거분사 visited. 따라서 was visited by me.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다음 by 플러스 행위자, 즉 by 플러스 목적격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가 있지. 자, 수동태에서 행위자를 언급하고자 할 때는 by를 쓰는 거야. 자, 이게 능동태 문장인데 볼까? 자, 경찰이 멈춰 세웠다. 누구를? 우리를. 맞지? 주어 동사 목적어야. 그럼 우리의 입장이 되면 주어 자리에 가는 게 수동태겠지?
목적어가 주어자리에 가. 그럼 us가 아니라 we가 되겠지. 그래 우리는 누구를 멈춰 세운 게 아니라 멈춰 세움을 당했지. 즉 제지당했다야. 제지당했다. 그러면 시제가 과거지. 과거지. 그러니까 비동사를 위에 해당하는 비동사를 과거로 써야 돼. 그래서 a가 아니라 were. 그리고 stopped. 과거분사 그지?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 얘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가지기지? 뭐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이해됐지? 뭐 행위 주체는 꼭 필요할 때만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지. 뭐 생략하는 경우야. 자 볼까? A번 보자. 자, the men were arrested. 자,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하면서 과거네. 그럼 체포했다가 아니라 체포당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Last night, 어젯밤에. 그지? 뭐 경찰이 체포했겠지? 그지? 필요한 사람들이 체포했겠지. 그러니까 안 써도 돼. 일단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에서 by 플러스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아. 수동태에서 가장 핵심은 선생님 뭐라고 얘기냐면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그지? 수동태의 모양을 띄어야 되는지 아니면 능동태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지 그지? 그걸 보고 글의 흐름이나 아니면 문장 속에서 파악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남자들은 체포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돼. 다음 행위 주체가 중요하지 않을 때 누구인지 말하기 곤란할 때 자, the streets are cleaned every day. 자, 거리의 입장에서 거리가 청소할까 청소되어질까? 청소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수동태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현재네 청소되어진다. 매일 일상적인 행위니까 현재를 쓴다. 그래서 수동태도 현재가 된 거야. 됐지? 자, 행위 주체가 일반인일 때 자, you, one, we should check the detail. 자, 우리는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목적어네. 그럼 세부사항이 주어 자리에 왔어. 그지? 그러면 수동태겠지? 세부사항은 점검되어야 한다. 맞지? By us, by you, by one. 일반인이란 말이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된 상황 속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일 때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모양이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걸 생각하면 돼. 자, 디테일이 주어지. 세부사항이 뭘 점검할까? 아니겠지? 점검되어지겠지. 그걸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따라서 수동태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should, 당위성의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써야 되니까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be, pp 이렇게 표현된 거야. be checked. 이해되지? 자, 수동태의 시제를 보자. 이제 우리가 동사의 표현 방식, 즉 시점이나 기간에 따라서 동사의 표현 방법을 달리하는 걸 시제라고 이야기했지. 그 시제에 맞춰서 당연히 수동태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야. 그 시제에 맞춰서 동작을 당하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 그럼 현재면 봐. 잭이 그 집을 짓는다. 그럼 그 집의 입장이 되면 지어진다지. 지금 지어지는 거니까 집이 단수니까 비동사 is야. 현재형 비동사 is. built 지어진다. 현재인 거야. 비동사 현재형 플러스 과거분사가 현재형 수동태. 자, 과거야. 잭이 지었다지 그 집을. 그러면 그 집은 지어졌겠지. 과거니까 비동사를 과거로 써야 돼. 지어졌다. by Jack. will build야. 지을 것이다지 집을. 그럼 그 집은 지어질 것이다. 그럼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그대로 쓰고 동사 원형이니까 be 원형을 쓰는 거야. 그리고 be built. 이제 be pp 이렇게 외우면 돼.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분사. 지어지다, 지어질 것이다. 됐지? has built야. 현재 관련해. have pp, has pp. 그러면 잭은 그 집을 지어버렸다. 그치? 그러면 그 집의 입장에서는 지어졌겠지? 그러면 집이 일단 단수야. 그리고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has, been, pp겠지. 그러면 단수니까 has 쓰고 그리고 be built인데 이 has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being이 된 거야. be가 그지? 그래서 has been built. 즉 지어졌다. 지어져 버렸다야. 잭에 의해서. 자, 과거 완료 had pp야. 잭이 그 집을 지었었다지? 그러면 그 집은 당연히 had pp니까 수동태를 바꾸면 had been pp겠지. had been built. 지어졌었다. 잭에 의해서. 됐지? 자, 미래 완료네. will have pp야. will have pp. 당연히 그러면 will have been pp겠지. 그럼 집은 will have been built by Jack. 잭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다. 다음 진행형 수동태야. 짓고 있다가 아니라 짓고 있다지. 짓고 있는 중이다. 맞아?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네. 맞지? 현재 진행형이니까
수동태를 현재형으로 만들어. 즉 the house is built야. 그지? 근데 진행형이라는 걸 표현해 줘야 돼. 현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 사이에 being을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그 집은 지어진다 사이에 being을 집어넣어. 그러면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 거야. 현재 진행형 수동태. 그 집은 제게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다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 이해해 보도록 하자.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수동태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이제 1형식을 생각해 보자. 1형식. 1형식은 주어, 동사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야. 그지? 맞지? 그리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지.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야.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수동태는 뭐라고 배웠냐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지. 즉 주어가 목적어에게 동작을 가해. 그런 표현인데 그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꾼 게 수동태지. 그러면 수동태 문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맞지? 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가져가서 표현하는 게 수동태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존재하는 문장 패턴만이, 즉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지, 그치? 동사만이 뭐다? 수동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동사란 얘기야. 다시 한번. 목적어가 존재하고 그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가져가서 표현하는 게 수동태지. 그래서 수동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수동태 표현이 가능한 거야. 맞지? 이해? 즉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만이 수동태 표현, 즉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수동태가 가능한 동사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뭐다? 타동사란 얘기야. 우리가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뭐라고 하니? 타동사라고 하지. 따라서 타동사와 자동사가 있는데 수동태가 가능한 동사는 뭐다? 타동사란 얘기야. 즉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 수동태 모양이 나올 수 없다고. 타동사만이, 즉 타동사로 쓰일 때만 뭐다? 수동태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를 만드는 패턴은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 패턴을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이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형식인 거지. 즉 여기에 쓰인 동사들은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동사는 수동태 모양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이해돼? 자, 3, 4, 5형식은 목적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개념적으로. 알겠지? 그래. 그래서 100% 자동사로만 쓰인다. 즉 자동사로만 쓰인다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 그지? 그리고 목적어를 가진다.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다. 라고 하면 당연히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개념적으로 그렇고 모든 타동사가 또 수동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야.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1형식의 수동태, 2형식의 수동태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형식의 수동태부터 설명이 되는 거야. 3형식 문장의 수동태, 4형식 문장의 수동태,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봐. 선생님이 칭찬했다 그녀를. 그러면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녀의 입장이 되면 칭찬받았겠지. 과거니까 was praised by the teacher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맞아? 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표현하면 돼. He can solve the problem. 자, 목적어 찾자. 여기 있네. 문제야. 그럼 그 문제는 해결할까? 해결되어질까? 해결되어지겠지. 근데 can이 있네. 그러니까 can be solved by him.
자, I did not write the letter. 나는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럼 편지의 입장이 되면 우리말로 표현해봐. 그 편지는 쓰여지지 않았다. 나에 의해서. 그러면 쓰여졌다를 부정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쓰여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 was written이지, 그치? was written이지, 그치? 맞아? 자, 내가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 편지를 썼다라고 하고, 내가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그 편지는 나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쓰여졌다라고 표현해놓고 그걸 부정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was written, 쓰여졌다. 부정이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not 붙이면 되겠지. 그럼 쓰여지지 않았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구동사의 수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와 그 동사이 자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만 동사야.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지? 맞아? 근데 이 동사 뒤에 다른 것들이 붙어서 하나의 구가 돼서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걸 구동사라고 해. 구동사.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동사야 원래. 근데 이 동사 뒤에 다른 것들이 붙어서 그지? 두 개, 즉 한 개 이상의 것들이 붙어서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의미를 만들어줄 때 이걸 구동사라고 해. 근데 얘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수동태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할까? 이 동그라미 친 단어들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써줘야 돼. 안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하면 돼. 자, 일단 동사, 명사, 전치사야. Pay attention to 뭐뭐에게 주의를 기울이다야. 오케이? 요 pay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래 원래 이게 지불하다의 뜻이잖아. 굉장히 격식 있는 표현이긴 해. Pay attention to 뭐뭐에게 주의를 지불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Look up to 자 전치사 부사야. 위로 향해서 누군가를 본다지. 그러니까 뭐뭐를 존경하다. Look up to. Look down on 그러면 뭐뭐 위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얘기지. 됐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로 내려다봐. 즉 무시한다야. Look down on 동사 부사 전치사야. Take care of 돌보다지. Take 동사, care 명사야. of 전치사야. 뭐뭐에 대한 돌봄을 베풀다, 뭐뭐를 돌보다. Look for가 뭐냐면 이게 대상이야. 동경의 대상, 그치? 추구하는 대상이 for야. 그러면 look for 하면 찾다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laugh at 비웃다, make fun of 놀리다지. 이런 것들이 다 구동사인 거야. 자, 그럼 봐. Everybody laughed at the poor child. 모든 사람이 그 가난한 아이를 비웃었다지. 그럼 그 가난한 아이는 비웃음을 당했겠지. 자, 동사 플러스 전치사지. 그럼 어떻게 돼? 얘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꾸는 거야. 과거니까 단수직이지. was, is가 아니라 was laughed at까지 써야 된다고. 이거 생각하면 안 돼. 됐어? By everybody. 다음, the boy made fun of her funny dress. 자, 그 남자아이들은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옷을 뭐 했다? 옷을 놀렸다지,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옷은 놀림을 당했다겠지, 그치? 얘는 동사, 명사, 전치사로 이루어져 있어. 따라서 얘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꾸고 뒤에 이걸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was made fun of 이렇게 써줘야 돼. 됐어? by the boys 그 남자 아이들에 의해서 놀림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이해됐지? 의미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중요한 구동사니까 이것도 암기하고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자, 다음 페이지 가자. 자, 수동태가 두 개인 경우지. 이거 되게 중요해. 이 별이 펼쳐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독해할 경우에 독해 속에서 나와. 모의고사 독해 아니면 뭐 탭스 그지? 이런 고난도 영어에서도 다 독해에 등장하는 표현들이야. 근데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건 선생님이 짚어줄 거야. 자, 대절이 목적어인 경우야.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은 말한다. 뭘 말해? 이 대절을 말해. 스톤이 락커이다라고 말하지. 맞지? 그럼 이게 바로 목적어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인데 목적어가 대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동태가 두 개 나오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이게 목적어니까 주어 자리에 가져와. 그러면 스톤이 라커라는 사실은 is said 이야기되어진다.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닌데 적절치 않다라고 봐. 주어가 너무 길거든. 됐지? 스톤이 라커라는 사실은 이야기되어진다. 그들에 의해서. 맞지? 주어가 길어. 그럼 가주 쓰면 돼 무조건. 그러면 it is said. 얘가 가짜 주어로 먼저 들어가. it is said. 대절 그대로 쓰면 돼. 스톤 is a rocker. 그러면
스톤이 라커라는 사실은 이야기되어진다, 그지? 맞지?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 says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이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왜? 대절이 이야기되어지는 거니까. 스톤이 라커라는 사실이 바로 이시니까. 어떤 사실이 입이 있어? 없잖아. 이야기되어지겠지. 따라서 is said 이렇게 표현돼야 돼. 다음. 똑같은 의미인데 자, 스톤이 라커라는 사실이 이야기되어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목적어로 쓰인 대절 안에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스톤은 이야기되어진다. 라커라고. 이해돼? 맞지? 스톤이 라커라는 사실이 이야기되어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톤은 라커라고 이야기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즉 목적어로 쓰인 대절 안에 주어를 수동태 주어로 쓸 수도 있어. 우리말로 가능한 것처럼. 그러면 스톤을 문장의 주어로 쓰자. 그러면 스톤은 당연히 이야기거리의 대상이니까 이야기되어지겠지. 그러면 stone is said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잘 봐. 말하는 시점이 현재야. 맞지?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현재 시점이지. 즉 현재 라커라고 현재 사람들이 이야기해. 시점이 동일하지. 동일한 시점이지. 동일한 시점이면 단순 부정사를 쓰는 거야. 우리가 부정사에서 배운 단순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알았어? 동일 시점이지. 동일 시점이지. 자, 얘가 현재야. say가 현재고 is가 현재로 똑같아. 동일 시점이지. 이해? 같은 시점이지. 같은 시점이면 이 to 부정사를 동일한 시점이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우리가 배웠잖아 이거. 단순 부정사. 단순 부정사가 어떤 의미였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본동사와 같은 시점이라고 얘기했지. 본동사와 같은 시점의 동사 표현인 거야. 알겠어? 같은 시점에 동작을 나타난다고 얘기했지. 즉 to be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본동사 is야. is와 같은 시점이라고. 즉 그러면 현재 이야기되어지고 현재 라커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럼 두 번째 B를 봐. B. 자,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게 현재야. 그리고 말하는 내용은 과거지. 과거에 라커였다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다른 시점이지. 시점이 같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건 똑같겠지? 대절을 앞으로 가져와. 자, that stone was a rocker is said by them. 이렇게 하는 건 무리가 없어. 맞지? 대절은 이야기되어진다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수동태도 주어가 길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 가주 진주로 표현한 거야. 따라서 it is said that stone was a rocker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says라고 하거나 said 이런 거 표현하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수동태라는 걸 알아야 되지. 대절이 이야기되어진다니까.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적어로 쓰인 절 안에 주어, 즉 스톤을 수동태 주어로 표현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잖아. 맞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스톤이 이야기거리니까 당연히 지금 이야기되어지겠지. 그러니까 현재형 수동태를 쓰는 거야. 즉 스톤은 이야기되어진다. 왜? 사람들이 지금 말하니까. 지금 이야기되어지니까 is said야.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를 가져다가 우리가 뭐로 썼어? to 부정사로 썼지. 여기 있는 동사를 가져다가 to 부정사로 썼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똑같은 현재 시점으로서 동일했지. 그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근데 여긴 봐. 과거에 락커였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그러면 이 얘를 부정사로 써야 되는데, 그지? say보다 먼저 발생했잖아. say보다 먼저 발생했지. 즉 문장의 정동사, 문장의 본동사인 say보다 먼저 발생한 동작이지. 그걸 부정사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완료형 부정사를 써야 돼. to have pp. 이해돼? to have pp. 그래서 이렇게 부정사나 동명사에 대한 학습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문법적인 설명을 부정사, 동명사, 분사와 결합해서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겠어?
to have pp야. 맞아? 이게 뭐라고 배웠어? 완료 부정사라고 배웠잖아. 그지? 완료 부정사. 부정사로 표현했을 때 이 완료 부정사가 가지는 의미는 본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동작이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먼저 발생한 동작이라고 이야기했어. 맞아?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서 보듯이 과거의 락커였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러면 스톤은 지금 이야기되어져. 근데 락커였던 사실은 과거란 말이지. 그럼 먼저 발생했네. 그러면 to have been, to have pp란 말이야. 그지? was를 to have pp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to have been이겠지. rocker. 이해돼? 자, 그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또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어 문장이. 그럼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잘 들어. 스톤이 지금 이야기되어져. 투비네? 그럼 단순 부정사니까 같은 시점이겠다. 그러면 지금 락커라고 지금 이야기되어진다 라고 머릿속으로 이게 돌아가야 돼. 내 말이 이해돼?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밑에 거 봐. 스톤은 지금 이야기되어지지? 지금 이야기되어져. 근데 투비가 투에브 빙이지? 그러면 얘보다 먼저 발생한 거야.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먼저 발생한 거니까 과거겠지. 그러면 과거의 락커였다고 지금 이야기되어진다고. 내 말이 돼? 요거 이렇게 수동태와 부정사가 결합돼서 표현되고 있지. 수동태와 부정사, 즉 부정사의 시제가 결합돼서 표현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있는 문법이고 이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내 말 뭔지 알겠어? 이게 돼야 돼. 이런 게 돼야지만 이제 문법이 업그레이드 되고 문장에 대한 시제, 태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 사형식 보자.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있잖아. 그럼 개념적으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낸 게 수동태니까 개념적으로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자, 헨리 첫 번째 봐봐. 수동태가 두 개인 경우 있고 하나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필요한 것만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자, Henry gave me these books. 헨리는 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이 책들을. 자, 그러면 내가 주어로 나가.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 줌을 당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줌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즉 뭐야? 받았다. 나는 받았다. 이 책들을 누구에 의해서? 헨리에 의해서. 자, 그럼 잘 봐. 사람 뒤에 be given 이렇게 오잖아. 그럼 어떻게 번역해? 그냥 받다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야. 우리말로 이해할 때는. 알겠어? 사람 be given 하면 뭐다? 받다라고 번역하면 돼.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제 직접 목적어인 뭐가? these books를 주어로 보내보자. 그럼 이 책들의 입장이 돼도 give라는 동사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책은 줄 수 있는 손이 없어. 그러니까 주어졌다겠지. 내가 과거에 줬잖아. 그럼 주어졌다겠지. 복수네. are 써야 돼. are. 그런데 과거니까 were. These books were given to me by Henry. 나에게 줘줬다. 오케이?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가면 그래서 수동태를 써주고 간접 목적어 앞에 이렇게 전치사를 표현해줘. 맞아? 대부분이 다 to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오케이? or given to me by Henry.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사물이 있어. 사물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기분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받다라고 하지 않겠지?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 주어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뭐 번역의 편의성, 그다음에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이 be given 하면 사물은 주어진다. 사람이 be given 한다. 그럼 줌을 당한다. 그럼 사람은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라고 돼 있지? 의미상 어색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해만 하자. 이해만 해. 자, 첫 번째 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sent me a letter. 그는 보냈다. 누구에게? 나에게. 간접 목적어 편지 하나를 보냈지. 그러면 자, 편지를 주어로 해보자. 그럼 편지는 보내졌겠지. was sent야. 과거니까. 그지? 맞지?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수동태 주어로 나오면 자, 간접 목적어 앞에 뭐 쓴다? 전치사 to. 나에게 보내졌다. 그에 의해서. 무리가 없어. 그지? 편지는 보내지는 거니까. 다음. 간접 목적어를 주었으면 내가 되겠지. 그지? 나는 보내졌다. 나는 보냄을 당했다.
편지를 그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내가 보내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미를 전달해줘.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어떤 상자나 봉투 안에 넣어서 소포 안에 넣어서 내가 어디로 보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할 때는. 그래서 이 의미가 어색하지. 영어에서 그래서 안 써.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썼을 때 의미가 전달하는 의미가 어색하면 쓰지 않아. 우리말도 어색하면 안 쓰잖아.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이해되지? 자, 두 번째 봐. Stone bought Jane a wallet. 스톤은 진에게 지갑을 사줬다야. 그러면 지갑의 입장이 돼보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지갑은 구매되어졌다. 그리고 buy는 자,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로 왔을 때 for를 쓴다. 간접 목적어 앞에. 그래서 for야. for Jane. 진에게 진을 위해서 구매되어졌다. 스톤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진을 수동태 주로 쓰면 봐봐. 진 과거지 그치? was bought a wallet by Stone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봐. 어떤 의미를 전달하자면 누가 진을 돈 주고 산 거야. 이렇게 하면 인신매매야 인신매매. 써 안 써? 안 써. 그래서 이해하겠지? 그래서 사람 be bought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쓴다는 얘기야. 오케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해주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전부 다 수동태 주어로 다 쓸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 라고 뭐 알아두면 되겠지. 그치? 3번. 이건 안 할게. 안 할게. 다음 5번 보자. 오형식은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가 존재하는 문장 형식이지. 근데 이제 가끔 그 어려운 영어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 목적 보호가 명사인 경우에 그 목적 보호를 수동태의 주어로 딱 써서 맞는 문장인 척 하는 게 있어. 알겠어? 자, 뭐냐면 이 말인 거야. They elected Stone. 그들은 선출했다. 스톤을 뭐로? 회장으로 선출했지. 목적 보호야. 그러면 스톤이 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스톤은 선출되어졌다. 회장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뿅 이렇게 와야 돼. 스톤. 그리고 과거에 선출했네. 그럼 선출되어졌으니까 was elected. 그다음에 목적 보호가 뒤에 오는 거야. 맞지? 이해돼? 그러면 스톤은 회장으로 선출되어졌다.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President was elected Stone. 이렇게 표현해. 회장은 선출되어졌다. 스톤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뒤에 즉 이게 사람이 왔지 목적어란 말이야. 사람이 오고 이 뒤에 뭐가 와? 직분이 오겠지. 직분이나 또는 직위가 오겠지. 맞니? 그러면 사람이 어떤 직위로 선출되어지는 거지. 직분이 사람으로 선출되어지는 건 아니야. 맞지? 왜? 사람이 선출되어지는 거잖아. 이돼? 뭐로? 이 직분으로. 근데 직분이 선출되어진다? 사람으로?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목적어만 수동태 주어로 올 수 있는데 목적 보호를 이렇게 딱 써놔서 우리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 회장은 스톤으로 선출되어졌다. 이렇게 했으면 맞을 것 같아. 그지? 안 된다고. 목적 보호는 수동태 주어가 될 수 없는 거지. 왜?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사람이 선출되어지는 거야. 그지? 직분으로. 맞지? 맞잖아. 직분이 왜 선출되어지는 건 사람일 거니까. 따라서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거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중요 표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각동사일 때를 말하는 거야. 잘 보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우리는 봤다. 지각동사야. 누구를 봤어? 그를 봤지. 이 목적어지. 지각동사 목적어야. 그리고 얘가 목적 보호지. 목적 보호가 일단 그가 방에 들어가는 걸 봤지. 그럼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인데 이 목적 보호는 능동적인 관계일 때, 즉 그가 들어가는 관계지. 방에 능동적이지. 그러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다라고 배웠어. 그러면 이렇게 지각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있을 때 수동태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잘 봐. 일단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는 거지. 우리가 그를 봤어. 그럼 그의 입장이 되면 목격 당했겠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동사를 수동태로. 맞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 원래 목적 보호로 쓰였던 동사 원형 있지. 이 동사 원형이 잘 들어. 동사 원형이면 수동태로 바뀌면
투부정사가 돼야 돼.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수동태인데 그 수동태가 지각동사의 수동태야. be seen, be watched 이런 거 있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원래 목적 보호로 쓰였던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로 바뀌어야 돼. 이게 규칙이야.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돼? He was seen, enter 하면 안 돼. to enter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근데 현재 분사도 쓸 수 있지. 만약에 목적어가 현재 분사야. We saw him entering the room.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현재 분사는 그냥 쓰면 돼. 내 말이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각동사의 목적보호가 현재 분사라면 수동태가 되면 그냥 현재 분사를 써주면 돼. 하지만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이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쓰면 될 거야. 됐어? 중요해. 이거 알아둬야 돼. 다음 C번은 뭐냐면 사역동사의 수동태인데 사역동사는 일단 수동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역동사는 let, make, have가 있잖아. 근데 수동태로 쓰일 수 있는 사역동사는 make밖에 없다. make밖에 없어. 알았어? make밖에 안 돼. 그래서 예문 보면 아빠는 made me go there. 내가 거기에 가게 했다. 이 made가 이제 억지성이 강한 거야. 나를 억지로 시킨 거야. 거기에 가도록. 그럼 사역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이지. 맞아? 이게 능동적인 경우에 동사 원형밖에 쓸 수 없지. 오케이? 동사 원형이야. 여기 going 하면 안 돼. 알겠지? 목적보호에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얘는 지각동사와 똑같이 만약에 수동태가 됐어. 그러면 내가 주어가 되겠지. 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 나는 시키는 게 아니라 시킴을 당했겠지. 그래서 was made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이상해.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시킴을 당했다. 오케이? 왜? 아빠가 시켰으니까 나를 거기에 가라고. 그럼 나는 시킴을 당했다. was made야. 그리고 목적 보호로 쓰였던 동사 원형이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to 부정사로 바뀌어야 돼. 내 말 이해하겠지? 오케이? 중요하다 이거. be married to.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는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be made 뒤에 준동사가 오면 뭐만 온다? to 부정사만 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be married to. 뭐뭐 하도록 시킴을 당하다. 이해돼? 우리말로 직역할게. 뭐뭐 하도록 시킴을 당하다. 알겠지?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make밖에 안 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나는 시킴을 당했다. to go 가도록. 됐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문장이 딱 주어져 있어. 그러면 봐라. to enter도 맞고 entering도 맞는 거야. 왜? 앞에 있는 능동태 문장이 없어. 그냥 선생님 네모친 요 문장만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개 다 맞지. He was seen to enter, entering. 왜? 원래 목적 보호가 동사 원형이 있는지 현재 분사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문장만 딱 주어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라고 하면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enter가 들어가면 안 돼. was seen enter 이렇게 하면 안 돼. 동사 원형을 그냥 갖다 쓰면 안 된다고. 내 말이 돼? 오케이? 여기도 I was made go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수동태가 되면 동사 원형은 다 뭐로 바뀌니까? to 부정사로 바뀌니까. 정말 중요해. 열심히 배워서 학교 선생님을 가르쳐 주라고. 알겠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의문문의 수동태. 요거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다루지 않지.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알 필요가 없어. 안 나와. 나올 확률이 0.5%, 0.03%야. 알겠어? 안 나와. 하지만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알겠지?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면 안 돼. 관심 없으면 안 알려줄 거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 이제 우리가 수동태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맨 뒤에 표현하잖아. 그치? 그런데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가 있다.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이야기하고 훑어보고 넘어갈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자, 예문을 봐. Snow covers the mountains. 자, 눈은 덮고 있다 산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산의 입장이 돼보자. 산은
덮는 게 아니라 덮이겠지. 그럼 덮임을 당하고 있다. is covered야. 직역할게 그냥 직설적으로. 산은 덮여 있다지. 눈에 의해서. 선생님 그럼 by 플러스 행위자 아닌가요? 이게 by 왜 안 썼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눈이라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치?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어떤 행위의 역할이 아니지. 현상적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가할 수 있는 행위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by를 쓰면 안 되겠다. 좀 어색하다 라고 해서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눈으로 덮여 있어. 그러니까 어떤 수단성의 의미를 가지는 with를 쓰는 거야. 그래서 by를 안 쓴다는 거 알면 되고, 그런 표현들이 영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 그러니까 수동태를 표현했다고 해서 영어에서는 막 동작을 당한다 이런 의미보다 어떤 상태나, 그지? 진전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태를 딱딱하게 막 당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번역상에서는 편하게 그걸 이해하고 상태나 어떤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자, 따라해봐. Be filled with 가득 차 있다지 뭐뭐로, 그지? Be filled with 외워버리면 돼.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Be delighted with 뭐뭐로 기뻐하다.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뻐하다. 뭐뭐에 만족하다. 이 pleased가 만족하는 의미가 더 강해.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의미로 뭔가 만족됐을 때 pleased라는 표현을 써. 알겠지? 그러니까 기뻐하다 말고도 이런 의미 만족 있지? 만족하다. 뭐뭐에 만족하다 의미도 알아두면 좋겠어. 만족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따라 해봐. Be pleased with,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Be astonished at, astonish 놀라게 하다, 놀람을 당하다, 놀라다. Be interested in, be observed in, 뭐뭐에 집중하다, 전념하다인데, 자 여기 봐봐. 원래 observe라는 단어가 흡수하다잖아. 흡수하다 맞지? 그럼 봐봐. 흡수되어져 있다. 뭐뭐 안에 흡수되어져 있어. 그지? 공부 안에 생각해봐. 공부 안에 흡수되어져 있다. 그럼 뭐야? 공부에 빨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뭐에 집중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오케이? 그다음에 be indulged in. 이렇게 indulge라는 단어가 indulge. 뭐뭐에 푹 빠지게 하다, 뭐뭐를 탐닉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계속 막 뭔가를 탐하는 거 있지? 탐닉하다, 뭐뭐에 빠지다. 따라서 be indulged in 하면 뭐뭐에 빠져 있다, 뭐뭐를 탐닉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 되지? 자, engage가 이 단어를 찾으면 어떤 관여시키다, 종사시키다, 뭐 몰두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 뭐 약혼하다 이 뜻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전치사로 분화시켜 놨다. 그래서 be engaged in 하면 뭐뭐에 관여하다, 종사하다, 몰두하다 이렇게 됐어? be engaged in 뭐 관여, 종사, 몰두 정도로 외워. be engaged in. be engaged to는 뭐뭐와 약혼한 상태이다. 비동사는 상태니까 be engaged in 뭐뭐와 약혼한 상태이다. engage가 약혼하다, 약혼시키다 이 뜻도 있어. 다음 be know는 전부 다 뭐니? 알려지다지. 알려지다야. as는 뭐냐면 뭐뭐로서야. 자격. He is known as a poet. 그는 시인으로서 알려져 있다. 자, be known by는 뭐뭐에 의해 알려지다. 이게 판단 기준이야. 자, 생각해봐. A man is known by his friends. 사람은 친구에 의해서 알려진다. 즉 뭐야? 친구 새끼를 보면 그놈을 알 수 있다고.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래서 판단 기준이라고. by 뒤에 판단 기준이 온다고. 됐어? be known for는 이 for는 이유야. 이유.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오케이? 됐어? 자, 뭐 한국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Korean is known for its beautiful scenery. 이렇게 뭐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to는 뭐뭐에게 알려지다. 오케이? He is known to everyone.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됐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다음 be concerned with. 여러분 이 concerne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관심이 있는 또는 관련이 있는 있고, 그 다음에 또 concerned가 요 밑에 가면 뭐가 있니? 여기 있지? be concerned about이 있지. 걱정하는도 돼. concerned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따라도 concerned, 관련이 있는, 관심이 있는 또는 걱정하는. 근데 이걸 전치사로 분화시켜서 사용해. 근데 모르겠어. 이게 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막 자기도 모르니까 바꿔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막 서로 막 바꿔 쓰고 막 지랄해. 일단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be concerned with 하면 관련이 있다 또는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be concerned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과 같다고 보면 돼. 다음 be acquainted with 뭐뭐를 잘 알고 있다.
뭐 뒤에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뭐 be acquainted with 사람 올 수 있고, 뭐 be acquainted with 어떤 뭐 그 분야, 그지? 뭐 전문 영역. 그럼 뭐 그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다 쓸 수 있어. be feathered with, be feathered with. 이는 뭐냐면 뭐뭐에 진저리가 나다.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토 쏠려. 오케이? I'm feathered with you 하면 저리 꺼져. 너만 보면 막 안 좋은 거야, 알겠지? 우리말로 뭐 진저리가 난다, 뭐 넌더리가 난다, 아니 보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인가, 알겠지? 이렇게 쓰면 되네. 이런 표현 쓰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야, 알겠지? Be fed up with. 일단 be bored with는 뭐뭐에 지루하다, 뭐 지루하다, 실증나다 다 돼. Be bored with. Be expected to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기대되다. 됐어? 이제 to 부정사야. 뒤에 to 부정사 be expected to, 알겠지?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기대되다. Be devoted to, be dedicated to, be committed to. 뭐뭐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여러분, devote, dedicate, commit 이 동사가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be devoted to 뭐뭐에 헌신되어지다, 뭐뭐에 바쳐지다, 뭐뭐에 전념되어지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전부 다 be devoted to, be dedicated to, be committed to 하면 뭐뭐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be exposed to 노출되어지다지 뭐뭐에 be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다. be ashamed of 뭐뭐를 부끄러워하다. be convinced of 뭐뭐를 확신하다. be composed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be tired of 뭐뭐에 실증나다야. 알겠지? tired가 실증난이다. 실증난, 질린이 말인가? 질린. 됐어? 다음 아까 했고 be concerned about. 그다음에 be worried about. 여기 있지, 그지? 걱정하다. be drive. 여러분 이거 운전하다가 아니야. 뭐가 있어? 이가 있지. 이가 있으니까 운전하다가 아니야. 알겠어? 운전하다는 drive, 얘는 drive, drive. 이 drive가 뭐냐면 이끌어내다, 유도하다야. 이끌어내다, 유도하다. 그럼 봐봐. 이끌어내어진다지, 수동태지. 이끌어내어진다, 유도되어진다. 뭐뭐로부터. 그럼 뭐뭐에서 유리하다, 뭐뭐에서 비롯되다야. 이해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sentence. 이거 알아둬야 돼. 이거 sentence 문장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sentence가 뭐냐면 형량이란 뜻도 있고 명사로.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 있지. 그 판결을 내린 내용이 형량인 거야. 근데 형을 선고하다 이 뜻도 있어. 어떤 형량을 선고하다. 그러면 형을 선고받으면 be sentenced야. 근데 그 형량의 내용을 말하고 싶어 그러면 be sentenced to 뒤에 형량이 와. be sentenced to 형량. 따라서 be sentenced to death. 사형을 선고받다. be sentenced 10 years in prison. 감옥 속에서 10년을 선고받다. 알겠어? 그 다음에 be sentenced to life in prison. life가 인생이잖아, 인생. 감옥 속에서 인생을 선고받다. 종신형을 선고받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야. 이해되지? 다음 10번. 자, 주의할 수동태. 일단 우리가 동사에서 동사의 종류, 동사의 성질에서 배웠던 것처럼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대부분 다 교차해서 쓰인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자주 쓰이는 성질이 사전상에 앞에 진술되어 있다고 얘기했어, 그지? 그러니까 자동사로 많이 쓰이면 먼저 자동사라고 기록돼 있어, 사전상에 먼저. 타동사로 주로 쓰이면 또 타동사가 먼저 나와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상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번갈아서 자주 쓰는 것들이 있어, 알겠지? 대부분 주로 타동사로 쓰거나 주로 자동사로 쓰여. 근데 자동사와 타동사로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 빈도, 비율이 비슷하거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어떤 동사들이 있단 말이야. 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볼 건 뭐냐면 형식은 능동, 뜻은 수동이라 되어 있지. 즉 자동사로 말하는 거야.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그 자체로 수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자동사는. 됐지? 그냥 주어가 동사 한다로 끝나는 거니까. 이해돼? 예를 들면 인간은 존재한다. 맞지? 사건이 발생한다. 발생한다니까 뭔가 이게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 누가 그걸 추동시켜서 결과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동사인 거야. 발생한다. 됐어? 그 다음에 남아있다. 그는 남아있다. 맞아? 그는 누워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자동사는 그 자체가 어떤 능동적으로 뭔가를 가한다는 느낌보다, 그지? 왜냐면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가지는 그런 의미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뭔가 동작을 가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자동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인 느낌이 내포되어 있어. 이해하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셀을 보자. 원래 셀이 뭐뭐를 팔다지.
타동사로 주로 쓰이지만 자동사로도 사용 빈도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소설은 판다가 아니라 팔린다. 잘 됐어? 자, read가 원래 무엇을 읽다지 타동사로 많이 쓰이겠지. 하지만 자동사의 사용 빈도도 있다는 얘기야. 그의 소설은 잘 읽힌다. 어렵지 않고 읽을 때 쫙쫙쫙 페이지가 좀 잘 넘어가. 그걸 말하는 거야. 다음, this bread doesn't cut well. 자, 빵이 뭘 자를까? 아니겠지. 그지? 근데 doesn't cut이야. 그럼 빵이 자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잘린다는 거야. 이때 cut은. 주로 타동사로 쓰이지만 자동사의 사용 빈도도 있다는 얘기야. cut이. 그래서 이 빵은 잘 잘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야. This orange peels well. 이런 peel이 원래 껍질이라는 명사도 있고 껍질을 벗기다 또는 껍질이 벗겨지다야. 자동사로 쓰이면. 여기 봐봐. 목적 없네. 그럼 이 오렌지는 껍질이 잘 벗겨진다 이 말인 거야. 따라서 peel이 자동사의 사용 빈도도 있구나. 그지? 다음. This camera handles easily. 이 카메라는 이런 핸들이 다루다야. 카메라가 원래 핸들은 뭐뭐를 다루다라는 타동사로 주로 쓰이는데 주어가 지금 카메라야. 카메라. 그럼 카메라는 다루어진다겠지. 그러면 쉽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법적인 오류를 묻거나 그랬을 때 나는 이거 뭐뭐를 팔던데 이렇게 하면 목적 없으니까 틀린 건데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 정도까지는 맞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이해하겠지? 무슨 말이지? 오케이. 다음 우리가 이제 사역동사 have, get이 있지. 이건 이제 확실한 차이점은 얘는 informal, formal.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get을 많이 써. get 목적어. get 우리가 뭐 준사역 동사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게 뭐 이렇게 formal하냐, informal하냐, 그지?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거니 아니면 뭐 이렇게 written이니 아니면 spoken이니 뭐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 되는 거야. 얘는 굉장히 딱딱한 거고. 일단 사역 동사로서 뭐뭐 하게 하다지. 뭐뭐 하게 하다 이 뜻이야. 전부 다 둘 다가. 근데 목적어 과거분사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뭐뭐 되어지게 하다지. 그러니까 당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일단. 근데 이게 어떨 때 줄 수 있냐면 봐. Said he had got the room decorated. 그러면 said는 그 방이 decorate가 장식하다야. 그러면 사역동사인데 이 뒤에 목적어가 방이고 그럼 방과 decorate를 생각해봐. 방이 장식하니 장식되어지니 장식되어지겠지. 그럼 과거분사 쓰는 거야. 그럼 그 방이 장식되어지게 했다. 즉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장식한 거야. said가 직접 한 게 아니야. someone else가 decorate 한 거야 방을. 이해되겠어? 그러면 주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했어. 그게 사역이잖아.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체로 어떤 일을 전문가나 길자에게 시켜서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세차를 시키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다음 불쾌한 일을 당할 때도 표현해. 일상생활에서. 자, we got our passport stolen. 우리는 우리의 여권이 훔칠까 아니면 도난 당할까? 훔침을 당하겠지. 그러니까 steal, stole, stolen 과거분사 쓴 거야.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여권이 도난 당하게 했다. 이 말은 그냥 누가 훔쳐가게 내버려 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도난 당하는 일을 안 좋은 일을 겪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도 쓴다는 얘기지. We got our passport stolen. 우리는 여권을 도난 당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표현할 때.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좀 설명할 게 조금 있어. 일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알아두자. 자, 부정사와 동명사라고 돼 있지. 일단 필기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밑에 보자. 요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 있고 조금 어려운데 잘 기억하자.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want, need, require, deserve가 있고 뒤에 준동사를 쓰는데 이 준동사의 의미가 수동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예문 보고 선생님 설명할게. 자, 봐. 내 집은 needs, require. 자, 필요로 한다지, 요구한다지. 됐어? 뭐 의인어로 표현한 거다. 내 집은 사물이잖아.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사물주어의 표현이 많아. 사람 주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물 주어를 표현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단 말이야. 이걸 무생물 주어라고 하지. 맞아? 그래서 내 집은 필요로 하고 내 집은 요구한대. 뒤에 봐봐. 페인트 칠하다지. 일단 전부 다 준동사의 활용은 페인트로 한 거야. 그러면 내 집은 페인트 칠 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페인트 칠 되어지는 것을 요구한다겠지. 그럼 여기가 전달해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돼?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지. 준동사를 쓴다면. 맞아? 내 집은 페인트 칠 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고
페인트 칠 되어지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수동의 의미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돼. 부정사는. 그래서 수동형 부정사이지 to be pp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겠지. 왜? 수동의 의미니까 수동형 부정사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수동형 부정사. 이해돼? 그런데 잘 들어. 동명사는 want, need, require, deserve 이런 것들 뒤에 준동사로 부정사나 동명사를 쓸 경우에 당연히 수동적인 의미면 부정사는 to be pp에 수동형 부정사를 쓰는 게 맞는데 동명사는 반드시 능동형을 써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해 줘야 돼. 자, 이거 생긴 거 봐. 능동형 동명사잖아. 맞지? 그냥 ing 붙인 거잖아. being pp가 아니라 그냥 ing지. 그럼 능동형 동명사를 써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해 줘야 돼. 알겠지? 이 동사들 뒤에 준동사가 와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해 줘야 돼. 그러면 부정사는 수동형 부정사를 쓰되 동명사는 반드시 능동형을 써서 이 수동형 동명사의 의미를 나타내 줘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수동적이라 하더라도 being painted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말 이해돼? 와우. 됐어? 이 두 개가 맞아. 문제는 요거야. 됐지? 내 집은 페인트 칠 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페인트 칠 되어지는 것을 요구한다. 능동형이지만 이렇게 수동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능동형 동명사를 써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한다. 오, 중요해. 다음 deserve 뭐뭐를 받을 만하다. 뭐뭐를 받을 가치가 있다지. 그럼 생각해봐. 그녀는 받을 가치가 있다. 뭐뭐할 가치가 있다야. 그러면 그녀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겠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칭찬받는 거니까 deserve to be praised 이렇게 써주면 돼. 왜? 부정사는 이렇게 수동형을 써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근데 칭찬받을 필요가 돼서 being praised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어떻게? 동명사는 능동의 의미를 써서, 즉 능동형 동명사를 써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she deserves praising 하면 그녀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야. 됐지? 그래서 능동형 동명사를 써서 반드시 수동의 의미를 표현한다 라는 거 알면 돼. 이해되겠지? 와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알아두세요. 그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생긴 게 능동형인데 생긴 게 능동형의 부정사와 동명사인데 수동적인 의미를 전달해 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봐봐. be to blame 하면 책임이 있다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외워버려. be to blame. 뭐뭐에 책임이 있다. he is to blame. 예를 들면 그는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 그러면 he is to blame for the failure. 뭐 적어볼게. 하나 더 추가해서 blame for the failure. 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다. be to blame for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야. 근데 잘 봐. 우리가 이거 있잖아. 부정사에서 배웠지. 자, 봐. 여기 to blame이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근데 뭐뭐 하는 것이 아니지. 봐봐. 그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아니지. 책임져야 하느냐. 즉 비투용법 중에 뭐냐면 의무야.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배웠지? 됐어? 그러니까 blame이 책임지다 이 뜻이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니야. 자, be to be blamed 이렇게 해도 돼. 왜? blame이 책임을 지우다니까 책임지어야 한다니까 be to blame이야. 이렇게 be to be blamed, is to be blamed 이렇게 해도 맞는데 이렇게 쓰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아 거의. 근데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모 쳐놨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문법들이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쓰지 않는 문법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써.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 이렇게 정말 쓰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 be to blame for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근데 의미상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니까, 이제 is to be blamed 이렇게 해도 돼.
어쨌든 be to blame for 이렇게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 오케이? 이걸 이제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가 맞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be to blame 책임이 있다라고 외워.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be to blame for 이렇게 외워버려.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틀린 게 아니다. 맞는 표현이라는 걸 알면 돼. 다음, 두 번째 B를 보면, 자, this house is building. 자, 이때 build는 뭐냐면 자동사로 쓰인 거야. 지어지다. 자, build가 무엇을 짓다도 있지, 그치? 맞아? 무엇을 짓다. 그럼 이때는 타동사인 거야.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근데 그냥 자동사로 쓰인단 말이야. 알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집은 짓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야.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왜? build 자체가 자동사야. 근데 진행형은 그럼 자동사면 지어지다지. 자동사면 그지? 맞지? 근데 이걸 진행형으로 썼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동사의 의미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is built 지어진다. 근데 수동태지 그치? 그럼 이때는 뭐야? 타동사인 거야 build가. 그래서 수동태고 진행형이니까 진행형 수동태니까 중간에 being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이 집은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자동사 build, 타동사 build를 활용한 표현인 거야. 이해하겠지?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야. 다음 아까 말한 대로 자 그의 작문은 correct가 뭐냐면 수정하다지. 수정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지. 아까 배웠던 거 밑에서 설명했지 그치? 필요로 한다. 수정되어지는 것을. 그럼 생각해봐. 작문이 수정되어지는 거지. 그치? 따라서 to 부정사 쓰면 to be corrected야. 수정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니까 수동형 부정사 쓰면 돼. 하지만 동명사는 뭐? 능동형을 써서 반드시 능동형을 써서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니까 정답은 correcting인 거야. 이해하겠지? 이렇게 쓰면 안 돼. 다음 that shirt want 그 셔츠는 원한다. 뭘 원해? iron이 뭐냐면 다림질하다야. 다림질하다. 그러면 그 셔츠는 필요로 한다. 똑같은 거야 want하고. 자, 뭘 필요로 해? 다림이질 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겠지. 그럼 to 부정사를 쓰면 needed to be ironed야. needed to be ironed. 즉 다림질 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그런데 동명사를 쓰면 반드시 뭘 쓴다? 능동형을 써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따라서 that shirt wants ironing 하는 거야. being ironed 하면 안 돼. 다음 this proposal needs 자, 이 제안은 필요로 한다. 맞지? 검토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겠지. 검토되어지는 거. 이거 쓰면 검토하다야. 그러면 부정사를 쓰면 당연히 수동의 의미니까 수동형 부정사를 쓰면 돼. 검토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맞아? 그래서 to be examined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동명사를 쓰면 반드시 능동형 동명사를 써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니까 이 제안은 needs examining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수동태가 될 수 없는 동사. 자동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지? 일부 타동사가 안 돼. 자, resemble 타동사야. 누구누구를 닮다. 하지만 닮음을 당하다. 어색해서 안 써. 알겠지? 일단 become 자동사라서 안 돼. seem 자동사라서 안 돼. appear, disappear 사라지다. 자, 나타나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disappear 사라지다. 다 자동사야. 안 돼. arrive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 돼. belong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 돼. sleep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 돼. exist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 돼. die 자동사라서 안 돼. lie 자동사라서 안 돼. sit 자동사라서 안 돼. 렉은 타동사임에도 수동태가 안 된다. 알겠어? 부족함을 당한다. 어색하지? 그는 인내심이 비록 부족하다. 그러면 인내심은 부족함을 당한다. 그에 의해서 어색하지? 안 쓰는 거야. 즉 타동사임에도 수동태가 안 되는 건 내가 타라고 쓸 거야. 타동사이면서도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됐어? 얘도 마찬가지야. 렉도 타동사임에도 수동태가 안 되는 거지. consist는 자동사야. be consist 안 돼. no. possessed 뭐뭐를 소유하다인데 이거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 소유당한다 안 되지. 그는 멋진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멋진 집은 소유당한다? 아니야. 수동태도 동작적인 측면에서 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타동사라 하더라도 수동태로 쓸 수는 없는 거야. have도 마찬가지로 타동사지만 수동태가 안 돼. cost도 타동사지만 수동태가 안 돼. 그 다음에 wait는 자동사라서 안 되고 rise 자동사라도 안 되고 result 자동사라서 안 돼. happen, occur, take place 발생하다지. 전부 다 발생하다야. 자동사야.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거야. 알겠지? 이렇게 first letter 줬으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쓰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중요하기 때문에 예문으로 만들어 놨다. 보자. 자, he resembles his mother.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야. 그는 그의 엄마를 닮았다지. 맞아? 그는 그의 엄마를 닮았어. 이게 맞는 표현이야. 자, 일단 resemble이 뭐냐면 상태 동사지. 자, 주어, 동사, 목적어야. 맞지?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진행형과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잘 들어봐. 상태 중심의 동사면 동작의 의미,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작의 의미가 가미돼야 되는 수동태, 즉 닮음을 당한다. 어색하지? 생각해봐. 그의 엄마는 닮음을 당한대. 이상하잖아. 그지? 얼굴이 변해가니? 아니지.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돼. 또 하나, 그는 그의 엄마를 닮고 있는 중이다. 얼굴이 막 변해가? 아니지. 그게 쓸 수 없다고. 즉 상태 중심의 동사로 너무나 강력해. resemble. 그래서 얘는 있잖아. 진행형이나 수동태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타동사기 때문에 얘는 뭐야? 타동사야. resemble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때 전치사를 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는 그의 엄마와 닮았다니까 with를 쓸 것 같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냥 resembles his mother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부정문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by 플러스 부정주어는 불가능해라고 되어 있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자, 봐. Nobody believes that he was rich. 어느 누구도 그가 부자였다고 믿지 않아. 그치? 그러면 이 절이 목적어니까 가조 써서 it is believed. 그치? It is believed that it is believed by nobody that he was rich.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물론 by nobody를 뒤로 보내도 돼. 근데 봐봐. 문장의 주어가 nobody고 believe가 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야. 그치? 그런데 수동태를 바꾸니까 by nobody가 되지. 그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왜냐면 자, 문장이 시작될 때 nobody가 딱 나오면 일단 이 문장은 부정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이 문장은 부정이다. 맞지? 왜? 주어 자체가 이렇게 부정하니까. 영어는 그래. 뭔가 부정, 긍정을 먼저 딱 결론 지어놓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동사를 부정시키면 되거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올 거니까. 근데 문장 자체의 주어가 이렇게 부정어야. 괜찮아. 그러면 동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얘를 뒤로 보내놓으면 믿어진다라고 하는데 맨 끝에 가서 바이프로 생자 이렇게 쓰면 뭐하다? 부정의 의미가 빨리 전달돼야 되는데 느리게 전달돼. 그래서 이걸 싫어해. 그래서 아예 먼저 쪼개서 부정이 앞에 나오게 만들어줘. 이렇게. 왜? nobody가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nobody는 어떻게 쪼개? not anybody를 쪼갠다고. by 플러스 행위자, 즉 수동태를 만들 때. 그래서 it is not believed by anybody that he was rich.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는 거야. 부정을 이렇게 동사에서. by 플러스 행위자로 뒤에서 보여주기 전에. 이해하겠지? 이게 이제 언어적인 욕구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절이 목적어인 경우에 아까 배운 것처럼 이 목적어로 쓰인 절 안에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를 쓸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가져왔어. 그럼 사람들이 지금 믿으니까 he is believed. 그다음에 이게 과거니까 현재보다 먼저 발생했지. 그러면 to have pp가 돼야 되겠네 얘가. 그러면 to have been rich by nobody.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되니? 저 뒤에 가서 부정해버리지. 그러니까 얘도 부적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 보내. 이제 그럼 이렇게 쓰면 잘못된 거고. 어떻게? He is not believed. 앞에서 부정해버려 동사를. He is not believed to have been rich by anybody. 이렇게 쪼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이제 수동태로 만들어졌을 때 by 플러스 부정조를 쓰지 않는 그런 이유인 거야. 알겠지? 먼저 부정, 긍정의 결론을 내놓고 문장을 전개해야 되는데 맨 뒤에 가서 딸롱 부정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뒤에서 부정하고 있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게 뒤에서 부정하지 않는다고. 될 수 있으면 부정의 의미, 즉 부정인지 긍정인지 앞으로 미리 가져온다. 그래서 쪼개는 거야. by 플러스 부정조는 not blah blah by any를 쪼개는 거야. 됐지? 이게 nothing은 뭐니?
not anything이지, 그지? nobody는 not anybody. 됐어? 요 두 개 정도만 일단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해하겠지? 이것도 처음 배우는 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해하겠지? 자, 수동태 좀 길었고 맨 마지막 페이지가 좀 할 내용이 많지, 그치? 중요해. 이걸 다 알아두면 이제 수동태의 뼈대가 탄탄해질 거야. 자, 뒤에 체크 문제가 있지?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고 암기 잘 해오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11챕터에서 보도록 하자. 안녕.